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광활한 초원 위 펠트 텐트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잊고 지낸 오래된 규칙들에 따라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등에 납치되어 신부가 되는 여성들, 죽은 남편의 형제와 재혼하는 과부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손님을 위해 주인의 딸이 추운 밤을 데워준다는 소문도 떠돕니다. 북쪽의 어떤 부족은 생각만으로 술록을 다루고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독수리들은 가축대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도 꼬박 사흘 동안 말을 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 선원들이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 참고했을 정도로 지평선이 평탄한 땅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낯선 국가로 남아있는 몽골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어느 관공서의 서류에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명 중 9명이 카자흐족인 서부 바야눌기 지역에는 수백 년 된 풍습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납치하고 달아난다는 뜻을 가진 알라카츠입니다. 젊은 청년이 초원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달려가 미래의 아내가 될 여성을 낚아채 자신의 가족에게로 데려가는 방식입니다. 여성의 부모가 도착할 때쯤이면 신부는 이미 신랑의 전통 가옥 안에 머물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빵과 소금을 나누며 이 결합을 승인합니다. 몽골 정부는 수십 년 전 이 관습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 발생 건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규칙도 존재합니다. 몽골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미망인은 가족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형제와 맺어지거나 형제가 그녀를 거두는 형사취수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법전인 야사에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홀룬도 이 풍습을 따랐으며 아내 보르테 역시 이 규칙 때문에 경쟁자에게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야사 법전은 가혹하여 간통을 사형으로 다스렸지만 형제에게는 과부를 소유할 권리가 아니라 부양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축대를 유지하며 가장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골이 다른 세계처럼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절반만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합니다. 나머지 절반, 특히 서부의 카자흐족 다수 거주 지역에서는 국가의 공식 법률과 함께 대대로 이어져 온 관습법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을 위해 자신들의 딸을 내어준다는 자극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널리 퍼진 낡은 관습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몽골의 손님 환대 문화가 절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여성이 낯선 이를 대접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으며 이것이 생존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불륜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혼의 관계 역시 자식이 없는 가정의 대를 잇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과 가축 사육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생식력이었습니다.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혈통을 이어갈 확실한 보증 수표로 대우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헨리 율 경의 1875년 마르코 폴로 동방견물록 주해판에 따르면 이 관습은 몽골 초원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 북서부 신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함이라는 마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율경은 또한 이를 티베트 일부 지역의 풍습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몽골의 초원과는 무관합니다. 현대 몽골 학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적 귀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지 시청자들 역시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실제로 몽골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 가옥에 들어가면 악수 대신 가루 담배가 든 코담배통을 주고받으며 향을 맡고 돌려줍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손님은 가장 명예로운 자리인 북쪽을 향해 앉게 되며 귀한 손님일 경우 양머리 요리를 대접받습니다. 다른 어떤 음료보다 먼저 발효된 마유주인 아이락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알코올 도수 2% 미만의 시큼하고 약간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이 음료를 발효시키는 소가죽통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유네스코가 2019년 12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신성한 이유는 척박하고 잔인한 초원의 환경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낯선 이가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손님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약 8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2026년에는 100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는 오늘날,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엄격한 행동 규범으로 외부인들에게 다시 교육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의 딸에 관한 소문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현대 몽골에서 벌어지는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통계를 먼저 살펴보면 몽골은 남성 100명당 여성이 105명 비율로 존재합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만 남성보다 여성이 6만 명 이상 더 많습니다. 29살 이전에 짝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거세며 이 시기를 넘긴 여성들은 종종 인생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습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역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여학생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학 내 성비지수는 여성이 1.39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거 2000년만 해도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남학생은 23%에 불과했던 반면 여학생은 39%에 달했습니다. 소년들은 가축을 돌보고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소녀들은 공부를 위해 도시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그 소년들은 여전히 초원에서 말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소녀들은 울란바토르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 철수 이후 발생한 경제 붕괴는 몽골 남성들의 실업률과 포금 비율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안정적인 배우자를 원하는 많은 시골 여성들은 더 이상 주변에서 적합한 상대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성들의 해외 결혼 이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해 왔으며 현재 한국이 가장 주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코 시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할머니들이 따랐던 삶의 계약서를 스스로 다시 쓰고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몽골 북쪽 끝 러시아 시베리아 국경과 맞닿은 흡수골 지역에는 두카라고 불리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300명도 차에 되지 않으며 외부인들에게는 순록을 타는 사람들인 차탕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기르는 순록의 수는 2024년 기준으로 2,400마리 이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구는 85에서 90가구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둥근 펠트 가옥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북쪽의 시베리아 민족들처럼 나무 껍질과 가죽으로 만든 원뿔 모양의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는 나이에 순록을 타는 법을 배웁니다. 부족의 정신적 세계는 숲의 정령과 대화한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가는 이들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두카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꽁꽁 얼어붙은 알타이 산맥 근처에서는 카자흐족 사람들이 검독수리를 훈련시키며 살아갑니다. 소년들은 10살이나 11살 무렵부터 어린 새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사냥용 독수리는 가문 전체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축대 전체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바야눌기에서는 60여 명의 카자흐 사냥꾼들과 700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 황금 독수리 축제를 엽니다. 양궁, 경마, 여울을 덮치는 독수리 비행, 그리고 염소 가죽을 이용한 마상 줄다리기인 부즈카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과 동물의 사냥 동맹 중 하나입니다. 몽골의 인구는 약 330만 명이지만 말의 수는 4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몽골의 말은 체구가 작고 억세며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외양간이나 곡물 사료 없이도 영하 40도의 맹추위를 견뎌내며 꽁꽁 언 눈을 파헤쳐 그 아래 숨겨진 풀을 뜯어먹고 생존합니다. 과거 유럽의 지휘관들은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와 사료가 필요한 유럽산 말들만 생각했기에 칭기즈칸 군대의 엄청난 이동 속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넓은 초원뿐이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5살이나 6살이 되면 말타기를 시작합니다.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려 전국에 방송되는 나담 축제의 경마대회 기수들은 보통 5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유네스코는 2010년에 나담 축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축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영토 제국을 건설하는데 바탕이 된 세 가지 생존 기술인 씨름, 양궁, 경마를 사나이의 3대 스포츠라 부르며 기념합니다. 말의 의미는 단순한 전쟁 수단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몽골의 전통 현악기인 모린호르, 즉 마두금은 말총으로 만든 줄과 활을 사용합니다. 유네스코는 2008년에 이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몽골의 음악가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는 단순히 말에 관한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 그 자체의 영혼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몽골 인구 10명 중 말을 제대로 탈 줄 아는 사람은 3, 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말들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들의 기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활한 초원은 몽골인들이 말을 타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형까지도 빚어냈습니다. 몽골 남성들의 체격은 마치 초원 그 자체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키 1.8m가 넘고 몸무게는 90kg을 훌쩍 넘기며 영하의 맹추위 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인들은 2025년 말 넷플릭스의 글로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이들의 강인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몽골 대표팀에는 국가 최고 칭호인 사자를 획득한 5회 연속 나담 씨름 챔피언 오르혼바야르 바야르사이한과 2022년 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리스트 아디아수렌 아마르사이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 만에 52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진입했습니다. 몽골 여성들 역시 매우 독특하고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 쌍꺼풀 없는 눈, 길고 혹독한 겨울과 여름이 만들어낸 맑은 피부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굳건한 강인함에 있습니다. 가축을 관리하고 텐트를 세우며 야크에 젖을 짜고 능숙하게 말을 타며 추위를 견뎌내는 여성이 가장 이상적인 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양 잡지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통해 서양의 미적 기준이 스며들고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이러한 미의 기준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 트인 초원에서는 여전히 옛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담 축제에서는 여성들도 마상 양궁과 경마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씨름은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경기 중 이들이 입는 몽골 전통 의상인 델은 여성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릴 수 있도록 치마폭이 넓게 디자인된 13세기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4,000년의 역사를 품은 신성한 숫자와 오래된 깃발, 그리고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엄격한 규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옥은 이동성에 특화된 훌륭한 건축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나무로 된 뼈대와 양털 펠트로 만들어졌으며 몇 시간 만에 해체하여 차량에 실을 수 있습니다. 문틀은 항상 남쪽을 향하고 집안 중앙의 화로는 매우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은 하늘 자체를 지탱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에 몽골 전통 가옥을 만드는 장인들의 기술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외부인들이 놓치기 쉬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 가옥의 지붕은 정확히 81개의 기둥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81은 9와 9를 곱한 숫자입니다. 몽골의 우주관에서 숫자 9는 텅그리 신앙의 9개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가장 높은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도 9개 단위로 주고받으며 신성한 물건들도 모두 9개로 맞춥니다. 몽골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깃발인 술대에는 정확히 9개의 하얀 말총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것은 1206년경 칭기즈칸이 직접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매년 나담 축제가 열리기 전 이 9개의 하얀 깃발은 대통령궁에서 출발해 국립 경기장까지 장엄하게 행진합니다. 흰색은 평화를 의미하며 과거 전쟁을 상징할 때는 검은색 깃발이 사용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엄격한 예절이 시작됩니다. 악수를 하는 대신 가루 담배가 채워진 작고 정교한 코담배통을 교환하고 향을 맡은 뒤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은 서양의 그 어떤 악수보다도 오래된 몸짓입니다. 이 모든 의미와 행동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따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중대한 결례가 됩니다. 몽골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어기는 것은 집안의 정령들을 모욕하는 사소하지만 중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규칙은 게르의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는 것입니다. 문지방은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며 이를 밟으면 1년 동안 불운이 따른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밟지 말고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몽골 아이의 머리 꼭대기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리는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자리이므로 낯선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조차 그 영혼을 방해하고 뒤흔들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세 번째 규칙은 게르 안에서 절대로 휘파람을 불지 않는 것입니다. 휘파람은 악한 바람을 부르며 척박한 초원에서 악한 바람은 지붕과 귀중한 가축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또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기둥은 집의 척추이자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불은 살아있다는 몽골인들의 굳건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르 중앙의 화로는 단순한 난로가 아니라 집안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붓는 것은 영혼을 모독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칭기즈칸 시대의 물은 아주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강에서 수영하거나 옷을 빨고 땅에 함부로 물을 버리는 행위가 대지의 에너지 흐름인 용의 맥을 끊는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전사들은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씻지 않고 같은 옷만 입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뿌리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조금 나뉩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아파트에 사는 몽골인들은 매일 샤워를 즐깁니다. 하지만 1년 중 5달이나 모든 수원이 꽁꽁 얼어붙는 깊은 시골에서는 옛날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단순한 생존의 실용성이 얽혀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행자를 위한 6번째 규칙도 존재합니다. 산길을 넘다 나뭇가지와 비단 스카프가 얹혀있는 돌무더기인 어워를 지나갈 때는 그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며 돌이나 돈 혹은 약간의 우유를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워 숭배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긴급 보호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5가지 규칙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하 40도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 동안 말을 달린 후 게르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풍성한 음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몽골식 바비큐라고 부르는 허르헉이라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일은 없습니다. 요리사는 장작불을 피우고 주먹만 한 돌 10여 개를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 속에 넣은 다음 오래된 금속 우유통 안에 양고기나 염소고기 덩어리를 소금, 감자, 댕근, 양파와 함께 겹겹이 쌓고 그 사이사이에 뜨겁게 달궈진 돌을 끼워 넣습니다. 우유통을 꽉 밀봉하고 2시간 정도 푹 익히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허르헉은 20세기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요리 방식입니다. 구소련의 붉은 군대가 금속 우유통을 남기고 떠나자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를 야외 요리용으로 기발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고기가 다 익고 나면 손님들은 고기 사이에서 꺼낸 이 뜨거운 돌을 건네받아 2손으로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몸속의 피로와 한기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식탁에 오르는 것은 아이락입니다. 발효된 마요주인 이 음료는 탄산이 있고 약간 시큼하며 알코올 도수는 2% 미만으로 맥주보다는 오히려 콤부차에 가깝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더운 여름날 혼자서 3리터까지 마시기도 합니다. 아이락을 발효시키는 소가죽통은 2019년 12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었습니다. 말 한 장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6개월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는 마른 치즈인 아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나긴 겨울 내내 이를 사탕처럼 씹어 먹는데 이는 순수한 단백질과 칼슘의 결정체이자 몽골인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훌륭한 생존 식량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존경받는 손님에게만 쟁반에 담아 내어주는 통째로 삶은 양 머리가 있습니다. 눈과 볼 부위는 가장 어르신의 몫이며 모든 고기는 도구 없이 손으로 직접 뜯어 먹습니다. 여기서 식탁을 유심히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에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깊이 받아들인 이후 이 규칙은 철학적인 의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칼은 폭력과 조화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칼 없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곧 구성원 간의 화합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망자를 위한 또 다른 신성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몽골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항상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땅이 아닌 끝없는 하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몽골 시청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탱그리 신앙은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푸른 하늘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우주관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교회도 없고 읽어야 할 경전도 없습니다. 오직 드넓은 하늘과 비옥한 땅, 그리고 조상이 있을 뿐이며 존경과 보답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려야 할 엄숙한 의무만 존재할 뿐입니다. 2020년 몽골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스스로를 무당이라고 밝힌 사람은 82,42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오늘날에도 젊은 몽골인들은 무당이 되기 위한 신비로운 내림굿의 부름을 받습니다. 무당의 의복은 뱀 모양의 화려한 장식과 헝겊술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이는 대자연의 정령과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갑옷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무당이 깊은 무아지경에 빠지면 5명 이상의 죽은 조상 영혼이 몸으로 내려온다고 굳게 믿으며, 곁에 있는 무당의 배우자가 그 알아듣기 힘든 옛날의 언어를 현대의 말로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조장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16세기 알탄 칸이 티베트 불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받아들인 조장은 시신을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외진 높은 산 속에 두고 비바람과 야생 동물들에 의해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장례 풍습입니다. 티베트어로는 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뜻을 담아 자토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관대함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티베트와 달리 현대 몽골에서 조장은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오늘날의 몽골인들은 대부분 매장이나 화장을 선택하지만 조장이라는 의식이 남긴 묵직한 기억은 여전히 몽골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몽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의 놀라운 국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아름다운 신성한 의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몽골에 관한 거의 모든 다큐멘터리가 조용히 건너뛰고 외면하는 초원의 몹시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 관련 영상과 다큐멘터리가 황급히 멈추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몽골의 초원이 마냥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초원은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조드라는 재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드는 극심한 여름의 가뭄 뒤에 곧바로 찾아오는 혹독하고 가혹한 겨울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십 마리의 동물을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마리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대재앙입니다. 2010년에 덮친 조드는 몽골 전체 가축의 무려 22%인 800만 마리를 단숨에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재난은 그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어진 조드는 몽골 역사상 49년 만에 닥친 가장 가혹한 겨울이었습니다. 재난의 절정기에는 국토의 90%가 두꺼운 눈에 파묻혔습니다. 가축 폐사 규모는 무려 740만 마리에서 81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소 2250가구의 유목민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가축의 70% 이상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던 대규모 조드가 최근 10년 동안에만 무려 6번이나 연달아 덮쳤습니다. 기후 변화가 초원이 가진 생존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으면 유목민들이 초원에 계속 남을 이유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는 가족들은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주하여 도시 외곽의 맨 땅에 게르를 칩니다. 이제 수도 인구의 약 54%가 중앙 난방이나 상하수도 시설, 포장도로조차 없는 열악한 이 게르 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서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생석탄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이곳은 지구상에서 공기질이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울란바토르는 세계 주요 도시 중 오염도 2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11월에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관찰자가 씁쓸하게 표현한 것처럼 위대한 초원의 주인이 매연 가득한 도시의 유령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음주 문제도 더해집니다. 구소련 철수 이후 남성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폭음 비율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몽골 남성들 사이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무려 628%나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이겨내고 그곳에 꿋꿋이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고 지낸 삶의 진실과 회복력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몽골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어졌다면 다음에 경이로운 장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라코름부터 짐을 꾸려보겠습니다. 1235년부터 1260년까지 몽골 제국의 심장이자 수도였으나 명나라 군대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고
최근에야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그 방대한 지도의 일부가 겨우 복원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적지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등재된 오르혼 계곡 문화 경관 한가운데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1586년에 세워진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불교 사원인 에르덴조가 웅장하게 서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원의 일부는 카라코름의 폐허에서 가져온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흡스골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몽골인들은 애정을 담아 이곳을 짙은 푸른 진주라고 부릅니다. 200만 년이 넘는 까마득한 역사를 지닌 이 거대한 호수는 길이가 136km, 깊이가 262m에 달하며 몽골 전체 담수의 약 70%, 지구 전체 담수의 0.4%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호수의 물은 컵으로 떠서 그냥 마셔도 될 만큼 믿을 수 없이 깨끗합니다. 호수를 둘러싼 국립공원의 크기는 미국의 옐로스톤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황량한 고비 사막이 나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바얀작 불타는 절벽에 묻힌 공룡 화석, 그리고 등 위에 큰 혹이 2개인 쌍복 낙타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광활한 사막 사이에는 뜨거운 용암이 기괴하게 비틀어 놓은 바위 형성물들에 둥그렇게 둘러싸인, 현재는 깊은 잠에 빠진 호르고 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특별한 행사를 즐기고 싶다면 달력을 미리 잘 짜야만 합니다. 몽골 최고의 행사인 나담 축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화려하게 열리므로 예약을 아주 서둘러야 합니다. 웅장한 황금 독수리 축제는 10월 첫째 주 주말 바야눌기에서 펼쳐집니다. 몽골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3%나 급증하여 2025년에는 약 85만 명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축제를 즐기려면 반드시 몇 달 전부터 치열하게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멈춰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막에서 여유롭게 낙타를 타는 동안 몽골이라는 나라 전체가 깊은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남쪽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는 다국적 광산 기업 리오틴토가 66%, 몽골 정부가 34%의 지분을 소유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구리와 금 광산 중 하나인 오유톨고이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곳의 구리 생산량은 무려 50%나 극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오유톨고이는 2030년 무렵이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매장량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구리 광산이 될 것으로 강력히 예상되며 2028년부터 2036년 사이에는 매년 약 50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구리를 쏟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몽골이 자국의 찬란한 미래를 걸고 단행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도박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 역시 이에 못지않게 매우 구체적이고 빠릅니다. 2025년 12월 9일 울란바토르 시청은 2026년 6월에 몽골 역사상 최초의 지하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 발표했습니다. 도시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은 평화의 거리를 따라 19.4km 구간을 매일 운행하게 되며 지하 20에서 30m 깊이의 15개의 첨단역이 들어서고 하루 45만 명의 시민과 승객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사업은 울란바토르시가 외부 자본 없이 100%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합니다.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몽골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척박한 내륙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몽골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한국 등과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제3이웃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23년 11월 미국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몽골의 고품질 캐시미어와 직물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몽골 제3이웃 무역 법안을 야심차게 발의했습니다. 일본과는 외교적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되었으며 2024년 8월에는 마침내 두 나라가 민감한 방위기술 이전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그림자는 생존의 터전인 초원을 바짝 메마르게 하고 끔찍한 조들을 더 자주 부르며 점점 더 많은 유목민 가족들을 푸른 초원에서 무자비하게 밀어내어 잿빛 도시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2030년의 몽골은 과거의 위대한 유산 중 무엇을 끝까지 지키고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을지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몽골이라는 경이로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잊지 말고 구독하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번 국가의 놀라운 이야기도 계속해서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